오늘 소개할 책은 모든 삶은 실수로 시작된다. 글 신태순, 김현정. 나비스쿨. 느림보 부자 아빠가 들려주는 30가지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꼭 쓸모있는 것들로 삶을 채워갈 필요는 없다는 걸 이제는 안다며 작가는 어쩌다 즐거운 것, 잠깐 신기한 것, 조금 재미있는 것만으로도 손톱만큼의 의미는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뭐뭐 할 걸 그랬다의 소재로 만나보는 여전히 실수하는 우리를 위하여 쓴 이 글은 지나온 삶이 자신의 과오가 아님을 알려주는 듯하여 마음에 위안을 줍니다.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말은 어느 쪽으로 가야 한다고 등을 떠밀면 속도는 조금 빨라질지 몰라도 실수를 해볼 기회는 영영 사라지고 만다. 그럼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실수 1. 진즉 망가져 볼 걸 그랬다. 내가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면 아들의 표정이 들썩거린다. 왠지 뾰루통에 있던 얼굴에 엷은 웃음기가 피어오르고 수줍은 듯 시작됐던 몸놀림에 막춤이 더해진다. 음악 소리가 빨라질수록 춤은 흐느적해지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뭔 일인가 흘끗거려도 우린 그냥 열심히 몸을 흔든다. 올해 8살이 된 큰아들이 부끄러움에 조금 눈을 뜬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몇 년은 더 길거리에서 만나는 노래에 몸을 맡겨볼 수 있을 것 같다. 나한테 그 일이 일어난 건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못 말리는 장난꾸러기였다. 그날도 온몸을 써가며 친구들을 한창 웃기던 참이었다. 신이 나서 팔을 마구 휘두르다가 그만 중심을 잃고 바닥에 와장창 넘어지고 말았다. 그 바람에 병원으로 실려가 수술대에 올라야 했다. 5시간이 넘는 수술을 마친 뒤 문제가 생겼다. 지금도 어머니는 몸을 떨며 그때 말씀을 하신다. 아무리 기다려도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는 나를 붙잡고 대성통곡을 하는데 문득 목소리가 들리더란다. 엄마, 나 괜찮아요. 힘겹게 한마디를 하고는 다시 눈을 뜨지 못했다. 그렇게 꼬박 이틀을 누워있다가 겨우 깨어난 뒤 나는 변했다. 죽음의 문턱에 섰던 경험이 어린 나를 어둡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때까지 내 마음을 차지했던 말썽꾸러기 신태수는 가슴 깊은 곳에 닫아두고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세상을 대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기억이 난다. 사는 게 뭘까 고민하면서 천진하게 뛰노는 친구들을 말없이 바라보던 10살 무렵의 내가 말이다. 중학생이 된 뒤에도 난 그리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반 아이가 복도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았다. 흘린 듯이 그 친구가 있는 반을 찾아갔고 다짜고짜 춤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별 웃긴 놈 다 보겠다며 거절하면 그만인 것을 그 친구는 흔쾌히 나를 받아주었다. 수업이 끝난 뒤 빈 교실에서 친구의 춤 강습이 시작되었다. 형편없는 실력임에도 연습을 거르지 않는 내 모습이 기특했는지 아니면 달리 가르칠 사람이 없었는지 어쨌든 그 친구는 나를 동료로 여겨주었다. 함께 무대에 서고 같이 대회에도 나갔다. 사람들 앞에 설 날짜가 다가오면 늘 긴장 상태로 지냈다. 일주일 전부터 먹은 걸 전부 토하기도 하고 잠들지 못하는 날도 많았다. 그 고생을 해가며 왜 춤을 췄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다. 어쩌면 나한테 춤은 까불던 시절의 그림자 같은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장기자랑을 하는 날이면 언제나 손을 번쩍 들던 망가지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었던 4학년 무렵의 신태순이 그 안에 있었다. 조각난 팔뼈를 이어붙이는 수술을 받고 난 뒤 석고붕대로 뚱뚱해진 왼팔을 어깨에 고정한 채 학교에 나온 나를 친구들은 낯선 눈으로 쳐다보았다. 남들을 웃기는데 온 힘을 썼던 아이가 영혼이 바뀐 듯 침울한 사람이 되어 돌아왔으니 마치 개구리가 소금쟁이로 변한 느낌이었을 게다. 태순아, 지금도 많이 아파? 갑자기 왜 그렇게 조용해진 거야? 너무 말이 없으니까 이상하잖아.
친구들이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그 애들과 어울리는 게 내게는 시시하게 여겨졌다.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뛰어노는 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때는 그런 자신이 어른스럽다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마음 한자락에 두려움이 놓여 있었던 것 같다. 앞뒤 안 가리고 망가졌다가 팔이 부러지고 팔을 고치려고 수술을 받다가 하마터면 세상을 하직할 뻔했다. 철없이 까불다가 또 그런 일을 겪을까봐 나는 겁이 났다. 그대를 떠올리면 후회가 된다. 그러지 말 것을. 언제 다쳤는지 다 까먹고 그냥 신나게 뛰어놀 것을.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우울한 표정을 짓지 말 것을. 망가지고 내던지면서 좀 더 자유롭게 날아볼 것을. 아이를 키우면서 진하게 깨달은 사실이 있다. 온 몸을 던져 망가질 수 있는 시기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이다. 큰아이가 3살쯤 되었을 때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다. 길을 걷다가 음악이 나오면 그게 어디든 신나게 몸을 흔들기로 말이다. 들려오는 음악이 없을 땐 휴대폰 스피커로 노래를 틀어놓고 멀쩡한 동네 한가운데서 둘이 나란히 춤을 춘 적도 있다. 그런데 아들이 7살이 되더니 살짝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내가 싱긋 웃으며 먼저 망가지면 이내 따라서 추긴 했지만 예전처럼 무아지경으로 음악에 몸을 맡기는 횟수는 줄었다. 안타깝지만 그러면 또 어떻겠는가. 뭐든 자연스러운 게 제일이니 말이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간 뒤로는 매일 함께하는 등굣길에서 춤을 추는 일이 더 줄었다. 한층 의젓해진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고 어릴 때처럼 마냥 춤췄으면 싶기도 하다. 조심스레 바라는 게 있다면 아들의 마음밭에 남 눈치 안 보고 마냥 망가짐의 씨앗을 심어둔 게 언젠가 쓰일 때가 왔으면 하는 거다. 나중에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싶어지면 예전의 그날을 어렴풋이 떠올리며 신나게 몸을 흔들어다오, 아들아. 대학 졸업을 앞두고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을 무렵 부모님은 5급 공무원 시험을 권했다. 행정고시와 외무고시라는 낯선 세상에 난 겁없이 뛰어들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게 시험이라고 여겼다. 그저 두세 번쯤 치르고 나면 합격증을 손에 쥐겠지 싶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이내 무너졌다. 행정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 또 외무고시. 금방 붙을 것 같았던 시험에서 나는 계속 떨어졌고 그런 생활이 3년째에 접어들자 마음이 불안해졌다. 사달이 난 건 5번째로 시험장에 들었을 때였다. 시험을 보는 내내 머릿속에서 또 다른 내가 끊임없이 말을 걸어왔다. 신태순, 이거 왜 하는 거야? 이 시험 봐서 뭐 할 건데? 합격할 자신은 있고 여기 앉아 있는 게 네 생각 맞아? 정말 하고 싶은 게 이거야? 4시간 반 동안 글자를 한 줄도 읽을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왕왕대는 목소리가 끝도 없이 나를 괴롭혔다. 몇 달 뒤에 치른 시험에서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머릿속 말소리를 버텨내느라 이마에서 식은땀이 났다. 마감종이 울리자마자 도망치듯 시험장을 빠져나왔다. 당시 나는 술 없이는 잠들지 못할 정도로 몸과 마음이 망가진 상태였다. 하지만 누구한테도 털어놓지 못한 채 하루하루 꼬챙이처럼 말라갔다.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온몸에 오한이 든다. 세상의 이치는 어쩌면 그리도 잔인할까. 절대 망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결국 나를 망쳤다는 사실을 끝내 부모님께 알리지 못했다. 자랑스러운 큰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걸 숨쉬듯 당연하게 여기던 시절이었다. 생각해본다. 힘겹게 마취에서 깨어난 뒤 내 의지로 망가져 본 경험이 단 한 번만이라도 있었다면 시험장에서 그렇게까지 정신 나간 상태가 되었을까? 아니, 한 번 겪은 뒤에도 비슷한 상황에 또 스스로를 밀어넣었을까? 망가져 보겠다고 마음을 놓으면 오히려 온전한 내 자신이 보이고 절대 망가지면 안 된다고 버티면 끝내 와사삭 무너져 버린다는 진실을
왜 빨리 알아채지 못했을까? 그날 나는 죄 지은 사람처럼 6번째 시험장을 떠났다. 어디 내놓아도 손색 없는 큰아들이 착실한 고시생으로 돌아가길. 그래서 다시 온 마을의 자랑이 되어주길 부모님은 마음 깊이 바라셨지만 나는 그 소용돌이에 또 발을 담글 자신이 없었다. 그때 고시생들이 모여 살던 기숙사에 나이 많은 선배가 제법 있었다. 벌써 10년 가까이 사법고시에 매진하던 이들도 여럿이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한밤중에 기숙사를 나가서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소식이 들렸다. 또 한 사람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욕심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망치는구나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머리를 꿰뚫었다. 졸업마저 미루고 애썼던 나의 3년은 뭘까? 세상으로부터 모습을 감출 만큼, 미친 다음에야 비로소 놓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 자리가 정말 있기는 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든 순간 몸 하나 겨우 누일 좁디 좁은 방에서 나는 미련 없이 빠져나왔다. 오늘도 나는 아들을 기다리며 초등학교 교문 앞에 선다. 손을 꼭 잡고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 판매점 스피커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 노래가 흘러나올지도 모르겠다. 그럼 나는 손을 살며시 놓고 바람인형처럼 흐느적거리며 우스꽝스러운 춤을 다시 추기 시작할 것이다. 아들의 얼굴에 참을 수 없다는 듯 깔깔거리는 웃음이 가득 떠오를 때까지 말이다.